네, 뜨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웨딩 플래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5월이 되면 이 신랑 신부만큼 바쁜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 더 바쁜 웨딩 플래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의 박고은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 박고은 이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네.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은 굉장히 많이 좀 알려진 직업이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직업인 것 같은데 네. 먼저 구체적으로 직업 소개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웨딩 플래너란 신랑 신부의 그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와주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네. 신랑 신부의 관점이나 기호가 다 틀리잖아요. 그거에 맞는 결혼식을 설계해 주고요. 또 설계된 내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래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웨딩 플래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신랑 신부 자체가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일들을 해내실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신랑 신부의 여건과 상황, 그다음에 또 문화에 맞는 결혼식을 설정해 드리고요. 또 둘째는 설정된 그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플래닝을 해 드리는데요. 네. 크게는 웨딩 업체 방문 예약을 해드린다던가, 그다음에 일정 관리 서비스를 해드린다던가, 이런 신랑 신부의 손발이 되어서요. 신랑 신부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만족스러운 예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플래닝이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예. 고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또 성실함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웨딩 플래너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드레스나 메이크업 또 웨딩 사진 정도만 플랜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까지 좀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신혼여행도 요즘은 설계를 해 주신다고요. 네, 신혼여행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네. 요즘 신부님들이 그 미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잖아요. 피부과, 예. 성형외과, 더 나아가서는 다이어트까지 폭넓은 부분들을 플래닝해드리고 있어요. 재미있죠? 네. 그렇군요. 역시 네. 서희 씨가 관심이 많아서 때가 돼서 그런지 자세히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웨딩 플래너 상상만 해도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떤 점이 일하시면서 좀 힘든 편이세요? 네, 저는 우선 주부고요. 네. 또 집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주말이 제일 바쁘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집안의 작은 경조사, 크고 작은 경조사도 제가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 쉬는 날이 가장 바쁜 날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 전화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고객들이 항상 전화를 할 때 제가 잘 받아들여야 소통이 잘 되거든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세요. 네, 문제가 SNS가 있을까 봐. 많이 네.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쉬는 날도요 밀폐된 공간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줌마들 잘 가는 찜질방, 네 그런 데 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나름 고충이 있고 또 직업병까지 생길 수 네. 있을 그런 네.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과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이 일은 보람과 감동이 없으면요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올해 웨딩 플래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네.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마무리 잘 해드렸을 때 신랑 신부의 어떤 감사하다는 표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이 나고요. 또 여지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예식을 진행한 신부였는데 고부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이 끝난 날 신부가 한켠에서 저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 아니었으면 예. 저 결혼 못했을 거라고 그날 저도 같이 좀 먹먹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뿌듯하셨겠어요. 그런 게 바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신랑 신부가 좋은 일 때문에 웨딩 플래너를 찾는 거긴 하지만 또 일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탈스러운 고객들도 많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직업에 적합한 성향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좀 유리할까요? 웨딩 플래너는요, 고객과의 약속이 바로 생명이에요. 네. 성실해야 되고요. 시간 약속을 또 잘 지켜야 되고요. 부지런함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요,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어요. 아프면 네. 또 괜히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죠. 네, 건강식품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직업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가 정말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다 보면요, 인생 공부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인내심과 끈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랑 신부와의 감성의 소통이에요. 신부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관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혹시 웨딩 플래너로 일하시면서 좀 재미있었던 기억들, 뭐가 뭐 특별히 떠오르는 기억 혹시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근데 에피소드, 이제 예. 가장 이제 좀 뭐 기억에 남는 건 신부님이 그렇게 예쁘진 않으셨어요. 예. 예쁘진 않으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잘 해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 신부님이 자기는 김태희보다도 오늘 더 이쁘다면서 친구들에게 자기 사진을 다 전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귀엽다. 네, 그런 모습도 보았고 역시 여자는 다 똑같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소소한 재미들이 있겠죠. 네, 예. 아무래도 정말 그 날만큼은 또 결혼식 날만큼은 모두가 또 예뻐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니즈를 좀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에 관심 갖는 여성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제가 이 일을 한 지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네. 제가 10년 전에는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웨딩 플래너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요, 결혼 날을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웨딩 플래너에게 오는 줄 알고 오시거든요. 네. 그만큼 웨딩 플래너가 이제 많이 보편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단점은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결혼이라는 것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 웨딩 플래너 시장은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보편화되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웨딩 플래너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공급 과잉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좀 어떤 편이세요? 사실은 웨딩 네. 플래너는요, 되기는 쉬운데 유지하기는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한 10명 정도가 하겠다 하면 예. 유지하기는 한 2~3명 정도가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수익적인 구조도 그렇고요. 네. 좀 형태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빈부의 차가 많이 좀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 2~3명 안에 들고 계십니까, 이사님께서는? 우선은 좀 네. 웨딩 플래너의 어떤 수익 구조를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째는 기본급을 받으면서 일정의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가 있고요. 네. 아니면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제 수익의 거의 모든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자는 큰 수익을 좀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큰 장점으로는 고정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서 기본급이 있으니까. 그런 예. 회사를 들어가는 플래너들은 좀 오래 버틸 수는 있지만 수익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같이 프리랜서로 가시는 분들은 맨 처음이 좀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고객층이 생기게 되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형태의 웨딩 플래너들은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많이 크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의 보수를 좀 받으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억대 연봉 되시는 분들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벌 수 있을까요? 사실 억대 연봉은 웨딩 플래너 시장에서 한 1%라고 보시면 될 별로 안 것 되는군요. 같습니다. 네. 네, 얼마 되진 않아요. 네. 그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 기본급이랑 인센티브 합쳐서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초봉을? 대학 나오고 초봉이 간다면 네. 한 100만 원 초반대. 기본급. 네. 거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신랑 신부를 케어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예.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역시나 네. 철저한 능력제의 직업이군요. 네, 100% 능력제예요. 그러면 네. 이게 약간은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00% 소개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진행한 신랑 신부가 만족을 해서 친구나 가족들을 많이 소개하죠. 저는 보통 가족들을 많이 진행해요. 언니가 네. 결혼하고 동생이 결혼하고. 네, 삼형제가 결혼을 한 경우도 있고요. 네. 아무튼 꾸준한 고객 관리가 또 웨딩 플래너 시장에서 포화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웨딩 플래너 저희 너무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팁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웨딩 플래너는 사실 너무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답이 없는 직업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우선 본인의 성향이나 기질이 웨딩 플래너에게 맞는지 잘 알아보시고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우선 요즘은 국내에 웨딩 플래너 관련된 대학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웨딩 플래너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고 이직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됐고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웨딩 플래너 관련된 양성 과정들이 몇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가셔서 교육을 받고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전문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저희 또 사단법인 한국웨딩플래너협회에는 그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한 2달 정도는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의 가장 큰 이제 강점은 멘토 플래너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 역할들을 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되었을 때 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죠. 아, 한국 네. 웨딩 플래너 협회에 가서 또 이제 네, 자세히 네. 알아보면 되겠네요. 네. 네, 교육을 수료하신 후에 또 자신의 새로운 또 미래를, 꿈을 키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웨딩 플래너를 꿈꾸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사님. 네. 네. 웨딩 플래너 직업은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이 웨딩 플래너 직업인데요.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그 감정 노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또 이 웨딩 플래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그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고객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랑 신부는 물론 양가 혼주 또 그 가족들의 말도 안 되는 감정까지도 안고 가야 되는 게 웨딩 플래너입니다.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아시죠? 네. 되게 우아해 보이지만 그 물에 떠 있기 위해서 물속에서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웨딩 플래너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신뢰, 성실, 부지런함, 정직함이라는 이런 베이스 위에 웨딩에 관련된 폭넓은 지식, 또 그 지식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반짝이는 센스,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이 모든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요, 본인 기질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쉬우나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이 바로 웨딩 플래너라는 것. 그러나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라이징 잡 시간을 통해서요, 웨딩 플래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고은 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